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전하는 삶을 같이 살자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방식 바꿔야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부자의 사고방식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에 끌려가지고 책을 샀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부가 있었다. 이제 정민우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닉네임 별명은 달천이에요. 월에 1,000만 원씩 꽂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자, 그리고 12년간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은 투자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이분의 그 책을 알게 된 게 원래 다른 사람 책을 이제 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일독일행이라고 유근용이라는 사람인데 책 한 권 읽었으면 행동하라. 근데 그런 책을 썼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제 내가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뭐 경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정민우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찾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또 누구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경매 쪽에서 하고 있는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너지를 내서 또 책을 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투자자들도 가서 배우는 그런 이제 투자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대에 전세금 1,500만 원 이거를 이제 굴려가지고 한 12년 만에 한 이제 100억대 자산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좀 초반에 해요. 뭐 뒤에는 뭐 경매나 부동산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 그건 나중에 책 보시고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과거에서 빠져나왔나. 자기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가난했더라. 삶이 가난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생각이 가난하더라. 자기가 12년 전에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대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 27살 때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여기저기 막 귀 팔랑팔랑 해가지고 막 있는 돈을 다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제 그 뭐 다단계 쪽에도 들어가고 또 뭐 이제 지역 주택 무슨 조합 뭐 이제 그런 것도 막 가입을 해서 있는 돈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반지하 전셋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남동생이랑 이제 세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생각이 가난하더라.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그 생각.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씩. 나 못 벗어나. 나 여기서는 그냥 여기 이 상태야. 그 생각이 가난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자기가 보니까 엄마나 이런 하는 것들 이런 걸 보니까 나는 평생 여기 못 빠져나올 수 있겠다. 잘못하면 여기 빠져나와야겠다. 환경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냥 독립을 해버렸대요. 나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서는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막 막노동도 하고 막 어디 가서 일도 하고 막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 과거 삶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하고 이제 술 마시고 게임하고 일하고 또 가서 또 술 마시고 게임하고 뭐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다고 해요. 계속 가난한 생각 속에 이제 갇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아시는 분 부동산 뭐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대요. 야, 너 돈 좀 있으면 빨리 여기다 투자해. 그래서 잘 돈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뭐 반지하 전셋집 돈 끌어모아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를 할까 돈이 어딨어. 근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한 2천만 원? 해서 이렇게 빌라를 되게 오래된 빌라 하나 샀는데 그게 몇 달 뒤에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4천만 원이 자기한테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맛을 봤는데 맛을 봐서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야. 쉽사리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서우니까. 공포를 이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은 있지만 누가 투자하라면 이제 또 무서워. 어쩌다 한번 그 했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아,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겠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봐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대요. 근데 이제 딱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첫 발을 뗐다.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을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가서 막 배우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고 뭐 중개법인 뭐 경매회사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막 다 우선 배운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나 배우겠다 하면서 막 문 두드리고 가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지식이 쌓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이제 경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성공하고 또 두 번째 성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씩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자산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사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이 그 매수자 입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전세나 월세를 내면 매도자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양쪽의 심리를 잘 알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중개업소를 차려요. 부동산을 이제 그 자기가 차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해보면서 아, 두 사람 간의 어떤 심리적인 그게 있는데 요거를 잘 하면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공부만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스타일이 뭐냐, 일단 도전한다. 일단 저질러.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면 그냥 우선 일단 저지르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때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아예 그 사고 회로 자체가 문제는 항상 있어.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다 보면 이제 해결이 저절로 되더라. 그래서 일단 도전해라. 일단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경매를 할 때, 이제 저도 경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경매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수익률 하나 팔아가지고 수익률을 막 많이 한 번에 막 큰 거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놔두고 경험을 쌓아라. 이익이 작더라도 해보고, 한 번 해보고 뭐 500만 원 남겼어? 그럼 두 번째 해보고는 한 700만 원 남겨? 뭐 그러고 하면 1000만 원도 남겨?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점점점 높이려면은 우선 경험이 필요하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위험하다. 그러니까 작게 경험을 해봐라. 그걸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굉장한 시너지를 낸다. 그래서 이분이 그 중개업소도 하고 나중에는 대부법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걸 해보면서 내가 채권자가 되었을 때랑 채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양쪽의 입장에 다 서보면은 굉장한 시너지가 나온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입장에서도 한번 사고를 해봐라.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던 원동력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면, 절실함.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그 절실함. 그리고 낙관적인 생각, 긍정성. 할 수 있어. 해결하면 돼.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니까 빠져나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일단 도전해. 그럼 이제 문제는 항상 발생하니까 일단 도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낙관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집중해. 그리고 계속해. 이 사이클로 계속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의 지금 현재 위치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생각과 행동의 결과값이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나? 나의 그냥 결과값이야. 생각과 행동의 결과값이야. 그러면은 이 결과값을 미래에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생각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꿔야 돼.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가 결국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 여러분이다.
그래서 그 한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 그리고 경험의 폭을 넓혀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제 부를 얻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많은 부자들과 이제 관계를 쌓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더래요. 자수성가를 이룬 부자들, 그 그냥 물려받은 사람 말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 공통점 뭐냐? 자기가 한 번쯤은 이제 다 벼랑 끝에 가본 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또 그렇게 몰아.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돈 버는 방법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 한 분야에서, 자기 같은 게 경매죠. 경매에서 이제 굉장히 그 분야를 넓힌 건데, 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그 환경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따지면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거죠. 플랫폼 되면은 이게 나중에 또 시스템으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이 구조를 알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석현이 막 내비게이션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배달하겠다. 숫자 잘 못 읽지만 그냥 배달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이 3,900원, 5,000원씩 이제 통장에 꽂히고 있죠.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석현이한테는 큰 돈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대부분의 부자들의 생각인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린 단순히 돈을 쫓아야 되는가? 돈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돈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 절대 목표. 아까 그 앞에 정민우 그 사람이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 주변에 그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환경이 그러면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나오든가. 그래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바꿔야 된다. 대부분 나를 안 바꾸죠. 예를 들면은 동정이한테 지금 막 100억이 갑자기 통장에 꽂혔어. 그러면은 동정이가 부자가 됩니까? 통장은 부자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사라져 있겠죠. 막 여기저기 쓰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그 불려나갈 수 있냐, 그런 스킬이 장착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큰 부를 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그 쌓는 게 더 중요하다. 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인된 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CVDIP를 붙잡는 게,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징기스칸 생각이 났어요. 징기스칸이 자기가 칸이잖아요. 칸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막 여기 가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고난을 받고 하는데, 그때까지 잃지 않는 게 뭐냐? 나는 칸이야. 나는 칸이야. 왕이야. 제국을 나는 다시 장악해야 돼.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막 도전을 하는 거죠. 막 뛰는 거죠. 우리가 그 정신이 없구나. 영적 서밋 한다면서 그 생각이 없구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방향과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을 왜 써야 되냐?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의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확인하기 위해서. 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났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제 경륜 얘기도 했고, 또 지금 계속 그 10가지 그 비밀을 지금 렘넌트 예배 때 하고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또 이 시대에, 이때에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다메섹을 쓴다는 건.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확정하는 거죠. 결단하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굉장히 많이 힘든, 영적으로 힘든 시대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칸이에요, 칸. 근데 그 정체성을 모르면 그냥 대충 살다 가겠죠. 우리 지혜는 우리 지혜네 집에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지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지 말고. 그래서 나를 바꾸고, 오늘 또 메시지 들으면서 이 메시지에서 내가 뭘 찾아낼 것이냐 집중하는 여러분 되셔서, 실제 여러분만 가야 될 길 25길 암호 아니고요.
25길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